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법률사무소 소속 한상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이나 지인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 응급실에서 S14 혹은 T09 같은 신경 및 척수 손상 진단을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지금쯤 환자의 상태에 대한 걱정과 더불어 앞으로 감당해야 할 막대한 치료비와 간병비 문제로 눈앞이 캄캄하실 겁니다. 우리가 혹시 모를 이런 위험에 대비해 보험을 가입해두죠. 하지만 중증 외상 코드를 받았다고 해서 보험사가 고액의 휴유장애나 상해 사망보험금을 자동으로 지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 현장에서는 이 마비 증상이 정말 온전한 사고 때문인지 아니면 환자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질환 때문인지를 두고 보험사와 팽팽한 시각차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보상 전문가의 시선에서 척수손상 보험금 청구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의학적 법리적 쟁점과 대처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수손상 분쟁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의학용어가 바로 중심성 척수증후군입니다. 이 증후군은 주로 교통사고나 낙상 시 목이 뒤로 강하게 젖힐 때 발생합니다. 여기서 보상 분쟁이 생기는 핵심 이유가 있는데요. 평소 목뼈에 척추관 협착증이나 후종인대 골화증과 같은 퇴행성 질환을 앓고 계셨던 고령층의 경우 비교적 가벼운 충격만으로도 사지마비 같은 중증 신경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 심사부서에서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사고 충격은 미비했는데 환자분의 원래 질환 때문에 마비가 온 것이니 온전한 상해로 보기 어렵다며 지급액을 삭감하려 시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원래 병이 있었던 환자는 무조건 보험금을 깎이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청구하는 보험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해자가 존재하는 자동차 보험 같은 손해배상 영역을 볼까요? 이때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손해의 공평부담 원칙이 적용됩니다. 피해자의 기존 질환이 손해를 키우는 데 기여했다면 딱 그 기여도만큼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입한 정액형 개인 상해보험은 논리가 다릅니다. 우리 대법원은 사고와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험사가 합법적으로 돈을 깎으려면 가입하신 약관의 기존 질환의 영향만큼 감액해서 지급한다라는 명시적인 감액 조항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 조항이 없다면 임의로 깎을 수가 없죠. 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가입 당시에 기존 질환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 확인이 된다면 이는 감액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상이 전면 면책될 수 있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럼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3가지 실무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초기 기록이 생명입니다. 119 구급대 일지나 응급실 차트에 물리적인 외부 충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해 사망 청구 역시 사고부터 합병증, 사망까지의 인과관계가 의무기록을 통해 단절없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둘째, 장애평가 기준을 맞추셔야 합니다. 개인보험은 혼자 밥을 먹거나 옷을 입을 수 있는지 보는 일상생활 기본동작 평가가 중심입니다. 반면 자동차 보험은 노동능력 상실률을 보는 맥브라이드 방식을 사용합니다. 목적에 맞는 평가와 함께 환자를 가장 잘 아는 주치의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소견서를 확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제3의료자문 제도를 현명하게 검토하십시오. 과거 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보험사 자체 의료자문으로 인해 지급이 거절되거나 깎인 사례가 20.3%에 달했습니다. 무작정 보험사 자문에 동의하시기 전 2026년 2월 금융감독원과 대한의사협회가 도입한 독립적 제3의료자문 제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애 등급 판정 등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이므로 중립적인 의학 감정이 필요하다면 우리 사안에서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은 방어 전략입니다. 척수손상 보상 실무는 단순한 서류 접수로 끝나는 행정 업무가 아닙니다. 의학적 쟁점, 약관상 감액 조항의 유무, 대법원 판례의 적용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복합적인 영역입니다. 단편적인 지식으로 섣불리 무조건적인 지급을 낙관하거나 반대로 지레짐작하여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객관적인 기록과 정확한 법리에 근거하여 차분하게 대응하신다면
정당한 보상의 권리를 온전히 지켜내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싸움에 직면하셨다면 언제든 저희 마에스트로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시오. 여러분의 권리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상훈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